천명의 선택 열린학원 고수남입니다. 오늘은 9강입니다. 9강은 정시에 올인하는 일반고 친구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요, 고3 학생들하고 정시에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치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듯이 비장한 얼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정시할 거예요. 더 이상 뭐 말 시키지 마세요라든가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편하게 말을 되는데 그런 친구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시로 가든 교과로 가든 그 다음에 뭐 논술로 가든요. 학종으로 가든 적성으로 가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대학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고 이야기하자는 거는 정말 본인에게 정시가 유리한지 수시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자는 거지, 여러분이 정시에 올인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그게 유리하다면 얼마든지 정시에 올인할 수 있도록 밀어줄 거예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그런데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또 학원에서도요, 약간 정시에 올인한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일반고 같은 경우는요, 일반고 기준입니다. 일반고 같은 기준은 뭐냐면 수시와 정시에 밀려 대학별 비율은 있지만 일반고의 한 80%, 많게는 90%가요 사실은 수시로 지원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현행 입시 구조가 일반고한테는 어찌 보면 수시가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물론 점점 학생들이 정시 보기 싫어해서 수시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보면 사실은 수시로서 대학을 가는 게 일반고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의 80에서 90%가 수시로 진학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이유가 있죠. 정시 합격생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분석을 해봐요. 상위 16개 대학교 보시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갈수록 약 50%는 재수생, 그건 반수생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대학일수록 약간 재수생과 또 반수생과 특목고생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시 자원이 있으면 거의 50% 정도는요 이미 다른 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건 아닌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고3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내신이요, 솔직히 교과서 안 나가잖아요. 교과서 나가긴 하지만 대부분 뭐합니까? EBS 연계 학습하잖아요. 그 EBS 그 범위가 사실은 수능 범위거든요. 어차피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능 범위 공부하는 거고 수능 내용 출제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내신 대비를 안 하고서 정시 올인한다는 게 이해는 잠깐 안 가는 거예요. 또가 있죠. 뭐가 있냐면 학교를 일단 갔어요. 학교 가면 1교시, 7교시까지 교과 수업이잖아요. 여러분 학교 교과 수업 시간에 그럼 멍하니 있으면서 밑에다 몰래 책 놓고서 수능 공부할 거예요? 간이 웬만하지 않고서는요, 대놓고 공부하기 뭐 하잖아요. 내가 내신이 곧 수능이라는 마음 먹고서 학교 시간 충실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는 그 아침서부터 저녁 시간까지가요 붕 뜰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다 감안해 보았을 때 사실은요, 그 다음에 또 냉정하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정시로 어느 대학 갈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시에 올인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과연 내가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정시를 지원하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일단 우리가 보통 이 친구 수시라든가 정시를 지원 상담할 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평가가 6월 모평, 9월 모평이에요. 근데 9월 모평은 일단은 수시 마감일 거의 직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보기 가장 최근에 보는 거니까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월 모평 때 평균 등급 1등급 나온 학생이요, 수능 때도요 1등급 나올 확률이 약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수능 2등급 나올 확률이 44%고요. 수능 3등급 나올 확률이 33%입니다. 왜? 여러분들 수능 처음 봐보잖아요. 또 보면 알겠지만 9월 모평 볼 때 있죠. 요때 하고요, 수능 볼 때 약간 구성이 달라져요. 9월 모평 때는 재학생이 51만 명이라면요, 수능 때는 재학생 44만 명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 안 보고 포기한 학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졸업생이 더 늘어나요. 이해 가세요? 재수산에 대해서 더 늘어나고
밑에 깔아주었던 일반 학생들 또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월 모평 때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가 수능 때 1등급 되는 경우는요, 5%? 그냥 유지하는 게 33%,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52%예요. 보통 2, 3등급 학생들이요, 수능 2, 3등급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 내신이 글렀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 말 하거든요. 저 이해하죠. 정말 그때는 그 진심일 거예요. 아마 불타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모평 때 2등급, 3등급 반 학생들이요, 자기 등급을 뛰어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확률이 더 많죠. 그러니까 9월 모평 3등급 학생이 3등급 보는 그 확률이 유지하는 거는 거의 유사하죠. 유사한데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4등급도 4등급, 5등급도 5등급. 올라가는 확률이 높지만은 않습니다. 왜? 나만 열심히 공부하나요? 그 1, 2등급에도 노나요? 걔들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그 학생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300명, 400명 되는 그곳에서 내가 내신 등급을 못 올리는데 어떻게 수능 몇십만 명에서 내 등급 올리는 건 만만해 보입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요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점수 나오죠? 보면 뭐가 원점수는 안 나오고 표점 나오고 100분이 등급 나오잖아요. 사실 등급은 정시에서 의미가 없죠. 등급은 수시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표점은 매번 바뀌죠.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100분위 갖고서 대략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내 100분위가 합의 몇이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내 학교의 위치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시 위치는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국사 1등급, 국어 2등급, 가영 2등급, 영어 1등급, 화학 1, 2, 생명과학 2, 투도 공부하는 친구네. 2. 뭐 좋죠. 일반 고에서 이렇게 나오는 학생 거의 드물어요. 전교 1, 2등? 지금 대략 이렇게 나오나? 쉽지 않은 등급인데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학교를 볼까요? 100분이라 봤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를 보시면 이 친구가 100분 합이 273.5점입니다. 높죠? 높은데 얼핏 보면 등급상으로는 122인데 되게 높은데 실제 이 학생 갈 수 있는 학교 봐보세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 100분위 평균이요 295점이에요. 98.3. 이게 무슨 말이죠? 5월 1등급을 맞아서 컷을 맞았어. 그럼 몇 프로예요? 96%겠죠. 그러니까 5월 1등급 맞아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서울대인 거예요. 연대 294점, 고대 294점이요. 서강대 289점, 한양대 289점이요. 경희대 284점, 서울시대 287점. 보통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 위에 뭐가 있어요? 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치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카이스트가 있으니까 또 이런 정의가 자연이 좀 뒤로 밀리는데 서울대 291이고요. 연대 287, 고대 287이고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 285점이요. 서강대 280점. 서울시립대 인기학과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도 275점이에요. 아까 이 친구 몇 점이었죠? 이 친구가 273.5점이죠. 물론 합격은 하겠지만 이 친구 점수로는요. 사실은 서울시립대 쓰는 것도요. 그러니까 100% 붙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학교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학교들도요. 건대 보시면 279점 경영학과가요. 화학공학과가 203점, 100분이 91이죠. 광운대 258점, 화학공학과 252점, 국민대 276점이고요. 동국대도 276점. 쉽게 말하면 1등급과 2등급, 1, 2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명대도요 252점, 86이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이런 식이겠죠. 화학에너지도 252점, 서울과기대 263.4, 학원과 265점이고요. 숭실대 271점, 화학공학 259점.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요 204점이니까 어때요? 거의 올 2등급 아닌가요? 화공생명 인기학과 88점이에요. 올 2등급에 3 하나 정도?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86.5.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253.2점이에요. 인천대 258점, 에너지화학공학 249점입니다. 좀 더 가볼게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 국제통상 267점이고요. 화학공학과 267점. 한경대 수도권에 있는 공립학교죠. 경영학과 235.5, 78.5니까 대략 올 3등급 정도. 그죠? 생명공학도 223.5점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높아요.
J캠퍼스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한양대 경영학부 261.9점이고 재료화학공학 257.4점입니다. 카드 관동대 같은 경우도 뭐 61.7% 정도 되는 거고요. 보통 파주지역 학생들이 그래도 가까운 거 중부대가 있는데 중부대가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경영통상 같은 경우도 78.7, 그러니까 230.1점이고요. 소프트웨어공학 235.8점 평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내가 5월 3등급 맞았을 경우가 중부대 평균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부터 천안 같은 경우에도요, 251.7점이잖아요. 백석대, 경상학부 227.4점. 그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6월과 또 9월 모평을 봤는데 내가 뭐 3, 4등급 왔다 해요. 100분이가 74% 나와. 그러면은 세가방 하면 222점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가는 학교가요. 한경대, 중부대, 백석대, 상경대, 천안 정도예요. 물론 배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대략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신이 3, 4등급일 때는 오히려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수능 2에 3등급 정도? 그러니까 약 100분의 82% 정도, 그러니까 240점 정도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름 들어본 대학들, 서울권 대학들, 경기권에서 좀 유명한 대학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세하게 보세요. 내가 과연 일반고 학생이 수능을 2에 3등급 나오는 게 더 쉬운지 아니면 내신이 2에서 3에 4에서 내가 수시 잘 활용해서 대학 가는 데 나은지. 그래서 같이 한번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내신이 잘 안 나오고 불안하고 뭔가 늦은 것 같고 정시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다 압니다. 아는데 정말 정시에 올인할 친구는 따로 있어요. 내신은 3, 4등급 나오는데 수능 1, 2등급 나오는 학생은 정시 올인해야죠.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정시 올인과 함께 뭘 해야 돼요? 논술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올인하는 부분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꼭 선생님과 더 상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